지난달 20일 국산 경공격기 FA-50 한 대가 창공에 흰색 구름띠를 펼치며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 즉 아덱스 2021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국산 전투기에서 내린 사람 중 한 명은 조종사였고 또 다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전투기를 타고 등장한 문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45개국의 해외 대표단에서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비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자국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에 직접 탑승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FA-50 1호기를 직접 탑승한 채로 이번 행사장에 등장해 국산 전투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는 신의 한 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이어지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국산형 공격기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을 위한 첫 업무 협약이 체결됐는데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이 전투기 성능에 아주 만족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FA-50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인 레테츠케 오프라보븐의 트렌친사 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 참가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이와 협의 중인 FA-50 사업 규모는 총 10대로 5억 달러, 약 5,9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카이와 트렌친사는 슬로바키아 훈련기 획득 사업에 FA-50 기종 참여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 등 여러 방면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FA-50이 다시 각광받는 데는 성능 개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FA-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F4, F5보다 우수한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레이더의 경보 수신기, 정미사일 회피용 체프 발사기 등을 탑재해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있고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야간 투시 장치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KF-16과 F-15K에서도 운영되는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ATP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기존 1세대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거리에서 3배에서 5배의 해상도로 표적 획득과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레이저 및 GPS 유도무기 운용을 지원하고 감시 및 정찰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FA-50의 항속거리 연장을 위해 기존 150갤런 대신 300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예정으로도 알려졌습니다. FA-50 성능 개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3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FA-50에 달린 무장 장착점에 2000파운드, 즉 907kg 미만의 무장만 탑재할 수 있어 미사일이 제한되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미국 레이시온과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JSM, 한화방산의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KASM,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타우러스 350K2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도 저렴한 운용 비용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로의 FA-50 수출 관련 양해각서는 이날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국산 항공기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카이는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유럽과 중남미의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중남미 페루에서 열린 페루 국제방산 전시회에 카이가 참석했는데 페루 당국에서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기동헬기 등을 선보였으며 FA-50 성능 개량을 중심으로 페루 공군 수뇌부 및 사업 관계자 면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근 페루 공군은 최신 항공전력 교체를 검토 중이며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수출형 FA-50은 앞서 언급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향상과 항속거리 확장을 위한 공중급유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은 카이 부스에 방문해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익히 알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증진돼 페루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카이 기마니엘 상무는 FA-50은 성능, 가격, 후속 지원까지 페루 공군 현대화를 위한 최적 기종이라고 답했습니다. 페루 당국이 FA-50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FA-50에 직접 탑승해 국산 항공기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린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2012년 페루와 KT-1P 기본훈련기 2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EU, 나토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신 전투기 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카이는 항공기 판매는 물론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현재 FA50 계열 140여 대를 운용 중인데 가동률이 80% 후반대에 이릅니다. 수입 전투기 가동률 75에서 80%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FA50은 평시행 고등훈련기, 전시행 전투기로 활용이 가능해 동남아에선 올해 잇따라 재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로 16대를 구입했던 인도네시아가 6대를 더 샀고 12대를 산 태국도 2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FA50은 미국과 호주,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세네갈 시장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FA50의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총 1천여 대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FA50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 슬로바키아 정부 간 우호적 관계와 트렌친사 간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석탄 화력 발전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4일 회의에서 합의된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안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등 46개 국가와 지역이 지지한 이 안은 선진국은 2030년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는 2040년대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온실가스 배출 삭감 대책 없는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석탄 화력 발전 공적 수출 지원 종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5일 한국 등이 지지한 이 안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을 포함할 경우 190개 국가와 조직이 찬성했다며 지지 대열에서 이탈한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일본이 석탄 화력 발전 설비를 수출해온 베트남 등 개도국도 합류했지만 일본은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 신문에 2019년 32%의 석탄 화력 비중을 19%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탄 화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재가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산성은 석탄 화력 발전에 20%의 암모니아를 넣은 혼합 연소를 실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도 이 기법을 활용한 제로 이미션화를 추진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공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120개국 이상의 단체가 구성한 비정부기구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국가에 주는 불명예상인 화석상 수상국으로 일본이 선정됐습니다. 뒤늦게 영국으로 달려온 기시다의 존슨 총리는 탈석탄의 새로운 서약을 기대한다고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일본을 향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운 일본이 또 한 번 일본한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